태양강, 외도민, 한옥, 체험업, 고시원, 치킨집 한 7년 동안 커리어가 단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난 창업을 해야겠어. 회사는 도저히 답이 없다.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투자를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다혜라고 합니다. 이름이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제가 공간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뭐로 지을까, 무슨 언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나를 좀 담을 수 있는 되게 직관적인 이름을 고르고 싶어서 공간 다 해낸다 해서 공다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공씨도 아니고 다혜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색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이제 30대 초반의 이제 여성이고 나름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서울 살고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기도 낳아서 애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은 공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양광 투자부터 시작해서 외도민, 한옥 체험업, 고시원, 치킨집 창업도 했었고요. 되게 다양한 창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호스텔을 거의 동시에 10군데 이상을 계약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공다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재미난 일들이 매일매일 제 인생에 일어나고 있고 제 인생이 너무 도파민 덩어리라 제가 이런 피닐라이기랑 같이 제 사업 스토리라든지 뭔가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유하고 싶은 창구를 열고 싶어가지고 이 공다혜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대략 이런 사람이고 제가 일단 공간 사업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고 저는 사실은 되게 사업이랑 거리가 멀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거의 공무원 같은 그런 KT를 한 거의 30몇 년 다니셨던 분이시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 전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대구 지방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들 말하는 10대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듣는 소리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좋은 대학교 가야지 남편 얼굴도 바뀌고 뭐 애들도 더 뭐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더 잘 살게 되는 지름길이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성적도 좋게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꼭 가야지만 성공을 하는 것처럼 이제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재수도 했고 공부를 10대 때는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딱 들어서면서 아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난 손흥민이 될 수는 없고 김연아가 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블랙핑크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피해 하다 보니까 결국 답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을 결국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게 엘리트가 돼야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나먼 타지인 저 영국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이제 이런 곳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밟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열심히 해서.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쳤고 영국에서 총 7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논문도 쓰고 다양한 외국계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면서 그 이유가 다 막연한 머릿속에 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뭔가 엄청 나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게 잘 살려면은 뭔가 엘리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흔히들 말하는 의사나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엘리트적인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뭔가 이런 여자들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커리어 우먼? 뽀대나는 사원증 메고 다니면서 외국인 동료들이랑 막힘없이 영어를 막 구사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멋진 연봉을 받으면서 인생이 펴는 그냥 그것 자체가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학길에 올랐고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영국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거기서도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 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뒤늦게 유학을 갔다 보니까 뭐 조기 유학 왔던 애들도 있었고 국제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지지 않고 어떻게든 나은 직장에 가고자 엄청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원도 가가지고 한 7년 동안 커리어가 단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인턴도 되게 많이 했어요. 중국 가가지고 뭐 마케팅 인턴도 했었고 국제학교에서 그 다음에 뭐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인도의 제일 유명한 기업에서 뭐 글로벌 인턴십 해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부자가 되는 길은 거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었고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락다운이 되면서 이제 되게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한국에 돌아와야겠어 해서 한국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케팅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되게 빅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받은 초봉 월급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제가 300만 원 조금 더 넘게 벌었거든요. 연봉이 4천만 원대였는데 세금 다 떼고 나니까 305만 원인가? 제 첫 월급을 딱 30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집은 대구고 저는 서울에서 그 비싼 월세를 감당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또 회사 강남이고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맨날 밤낮 없이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이랑 좀 가까운 그런 곳에 좀 얻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밥값 내고 이거저거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이렇게 다 하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는 것도 생각보다 챌린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나름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연봉 받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서울에서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우리 지금 많이들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305만 원 받아서 월세랑 공과금에서 100만 원 떼진다고 하고 그리고 식비랑 이거저거 교통비랑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한 100만 원? 그래서 제가 또 엄청 막 아껴가지고 커피 한 잔도 안 먹으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커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생활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 그러니까는 그때 처음으로 수지타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이제 첫 직장을 가졌고 유학비를 감당을 하려면 난 몇 년을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도 몇 년 뒤에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도 사야 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려서 집을 또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고 사회초년생 때 계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 해가지고 8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거의 한 30 중후반쯤은 돼야 이제 1억이라는 돈이 모이는데 그때 되면은 그 1억이 그 1억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1억이면은 서울에 전세도 못 사는데 그때 되면 1억이 한 3천만 원 가치밖에 안 하지 않을까? 아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니 나는 유학도 갔다 오고 난 나름 이런 포지션에 있고 싶지 않고 나는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싶고 난 남들보다도 더 좋은 연봉 받고 이런 고민 안 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영국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1억을 모으는데 8, 8년이나 걸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걸 계산을 때려보고 나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기사들이 취업금, 청년, 부동산 가격,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로 몰리는가, 출퇴근 시간이 이제 왜 4시간씩 걸려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만 해야만 하는지 이게 다 돈 때문인 거예요. 저는 커리어를 진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한 대가가 괴리가 처음 느끼게 된 게 한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바로 부업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나는 고용시장에서 유리해. 나는 영국에서 대학도 나왔고 난 영국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석사도 했고 나는 진짜 나를 인정해주는 더 좋은 회사에 가서 커리어 우먼으로 난 진짜 임원까지 달겠어 이런 마음으로 많이들 임원까지 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했고 나도 그렇게 할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직 엄청 열심히 하면서 이제 승진도 하고 그 다음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직도 하고 제 2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였어요. 1차는 학창시절에서 되게 잘 먹고 잘 살고자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고 페이즈 2로 넘어가면서 현실을 깨닫고 이 연봉 인상을 엄청 하면서 내가 커리어적으로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인정을 해준 회사에 계속해서 나의 성과를 증명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야근을 많이 하고 더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사회생활 더 열심히 하면서 연봉 제일 많이 높였을 때가 진짜 1년에 32% 올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또 스카우트 제의 받아가지고 연봉 인상 막 1,500만 원 더 인상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가고 스톡 옵션 준다고 해서 거기도 가고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저는 커리어적으로 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현타가 한번 찾아오는 계기가 왔어요. 내가 연봉을 4천만 원에서 30%로 올려가지고 5천 몇백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됐는데 30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400만 원? 세금 떼고 다 떼고 나니까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내가 회사에 벌어다 준 돈도 엄청 많고 한데 막상 나한테 이제 연봉 인상률은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30 몇 프로인데 한 달에 내가 들어오는 돈은 8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연차가 많이 쌓이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또 허무함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럼 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로 또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8년에서 7년 정도로 이제 줄면서 그 한계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내 몸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내 몸은 한계고 나라는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내도 24시간 안에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 인상을 많이 하면서 엄청 점프를 해도 이게 회사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깨달은 시점이 두 번째 페이즈 2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목숨을 바쳤던 저도 다른 사람들 같이 이제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해서 엄청 사회생활하면서 연봉 점프 하면서 커리어에 진짜 목숨을 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페이즈 3. 난 창업을 해야겠어. 회사는 도저히 답이 없다. 회사로는 내가 이거 진짜 회사로는 아무리 연봉을 올려도 임원을 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임원을 다는 것도 너무 바늘구멍이고 그렇게 돼서 한다고 하면 너무 늦게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답이 없다. 회사는 날 품을 수 없어. 나는 창업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 회사를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선택한 것도 부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걸 선택을 했냐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IT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은 IT 필드가 막 뜨면서 나는 IT 스타트업 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내 자본금이 거의 없이 이제 나의 이제 머리와 이 팀워크랑 프로덕트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나중에 나는 엑싯을 해서 제2의 카카오가 되겠어. 약간 이런 꿈을 꿨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를 만들겠어. 20대 중후반에 이때 아니면 언제 도전을 해보겠어 이러면서 되게 의기투합하면서 막 투자자 유치를 하러 다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배가 많이 고팠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는데 회사에서 버는 돈이 없어지면서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을 갉아먹으면서 그런 꿈만으로 그냥 살아가던 그러면서 장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면서 투자 유치를 받으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방을 노렸어요. 나는 대단한 배달의 민족 4조의 엑싯 파이어족을 꿈꾸던 확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프로덕트가 잘 되기 전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모아뒀던 돈도 다 까먹고 그래서 그때 진짜 좀 실제로 배가 고프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꿈보다도 약간 다시 직장을 다시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꿈꿨는데 이제 경제적 자유는커녕 달달이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모아둔 돈을 다 까먹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창업의 꿈은 약간 접어진 듯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회사에 다시 막 열정적으로 회사에 몸을 갈아 넣으면서 아침 밤낮으로 미팅을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그런 시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또다시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나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가지고 언제 애기 낳고 나 경력 단절되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하다가 부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나는 별이 되겠어. 나는 0.01%의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되겠어. 라는 이제 그런 꿈에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겠어. 라는 부업의 세계로 오게 됐어요. 그거 전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또 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남편도 회사 다니고 저희 둘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서울의 자가가 없는 그냥 맞벌이 부부가 됐어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한테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받은 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월세 생활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강교 카페거리에서 그냥 신혼집 월세 한 80만 원 정도 되는 투룸 빌라에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에 이제 불타는 꿈을 버리고 이제 저는 남편과 되게 알콩달콩한 신혼을 꿈꿨어요. 그래, 평범한 게 좋은 거야. 정신승리를 했어요. 평범한 게 좋은 거지. 회사에서 너무 태우지 말고 월세집에 살면 어때?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천천히 가면 돼. 원래 다 그런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는데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보통 신혼이 되면은 집 장만을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세집에 살다 보니까 저도 강의도 많이 듣고 다양한 부동산 임장도 매일 주말마다 다닐 정도로 집 하나는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장을 엄청 다녔는데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임장을 엄청 다녔어요. 경기도로 다녔는데 경기도도 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한번 좌절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뭔가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랑 저랑 모은 자금이 남편 8천만 원, 저 7천만 원 해서 총 1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세집에 살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집은 없구나. 1억 5천으로는 사실 전셋집도 구하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부동산에 눈을 뜬 게 결혼을 하고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첫 번째 투자를 하게 돼요. 생뚱맞게 저는 태양광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샀어요. 수익률이 10% 초반대인 거예요. 얘랑 나랑 동급이네. 일단 돈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알게 된 게 에어비앤비였어요.